속보, 대박 소름 모두 같은 말에. 제가 볼 때 이강인은 축구 커뮤니티 화제 전문가 3인방 벤투, 엘리케, 이영표 모두 같은 말, 소오름. 파리 생제르맹, PSG는 17일 오전 3시 45분 이하 한국 시간 프랑스 르아브르에 위치한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앙 개막전에서 르아브르 AC와 맞대결을 펼친다. 경기를 앞두고 프랑스 현지에서 PSG의 라인업을 예상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 루카스 베랄도, 윌리안 파초, 밀란 슈크리니아르, 아슈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최전방에 아센시오 혹은 하무스가 나오고 바르콜라, 이강인, 주앙 네베스,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카를로스 솔레르, 파초, 마르키뉴스, 하키미, 돈나룸마의 선발 출전을 점쳤다. 이강인은 2022에서 23시즌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다. 이강인의 왼발과 베다트 무리키의 머리는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 루트였다. 이강인은 리그에서 36경기 6골 6도움을 만들어냈다. 이강인은 여러 팀과 이적설이 나왔고 이강인은 PSG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적 초반에는 주전 경쟁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게다가 이강인의 같은 포지션에 덴벨레가 영입되면서 이강인과 경쟁이 불가피해 보였다. 이강인의 이적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선임되기 전에 이뤄졌고 덴벨레의 이적은 엘리케 감독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감독이 직접 원한 선수를 밀어내는 건 쉽지 않아 보였다. 확고한 주전이 아니었던 이강인은 여러 차례 자리를 비웠다.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고 부상 복귀 이후 아시안게임에 차출됐다. 이강인이 없는 사이 덴벨레가 주전을 확고히 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부진했다. 이강인은 PSG에 돌아온 후 핵심 자원으로 거듭났고 엔리게 감독을 매료시켰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멀티성을 극찬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으로 인해 또 팀을 떠났다. 아시안컵 복귀 직후에는 적은 출전 시간 기회를 받으며 입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강인은 다시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시즌 막바지가 되면서 이강인이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기가 늘어났다. 중원에서 비티냐, 루이스, 자이르 에메리가 최근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오며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윙어 자리에서는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좋은 기량을 펼치며 PSG의 공격을 이끌었다. 이강인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강인은 적은 출전 시간 속에서도 날카로운 왼발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줬다. 이강인은 적은 출전 시간 속에서도 많은 득점에 관여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PSG 첫 시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것이다. 게다가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피를 3개나 추가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기용했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자신의 진가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2경기 연속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 매체들은 이강인 측면 기용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강인은 라이프치히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우측 윙어로 먼저 나왔다. 이강인은 우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 선수다. 이강인은 뛰어난 드리블로 상대 압박을 쉽게 빠져나오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날카로운 왼발로 기회를 만든다. 이강인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과 패스를 시도했다. 또한 우측면에서 왼발 크로스로 골문을 노리기도 한다. 이강인은 잘 나가는데 입단 동기 PSG에서 마음 뒀다. 메뉴 이적 강력 희망. 16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이 공개한 르아브르와 2024-25 프랑스 리그앙 개막전 소집 명단에 우가르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이 소식을 공유하며 우가르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고 싶어하며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가르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능한 한 빨리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고 덧붙였다. 우가르테는 2020년 여름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파말리상을 통해 유럽에 진출했다. 2021년 바로 선수 배출의 대가인 스포르팅 CP에 입단했고 2시즌 동안 리그 56경기를 소화하며 경고 15장을 받을 정도로 전투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파리 생제르맹은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6천만 유로, 약 893억 원, 이적료를 투자했다. 그만큼 우가르테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우가르테는 파리에서 완전한 주전이 아니었다. 리그 25경기 2도움, 쿠프 드 프랑스 4경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8경기를 소화했다. 워낙 선수층이 좋아 선발과 교체를 오가는 불안정이 이어졌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우가르테는 올 시즌 파리에서의 생활과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시즌 종료 후 파리는 유벤투스와 AC 밀란의 우가르테 임대 또는 완전 이적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에릭 텐 하흐 감독과 동행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수비수 레니유로, 공격수 조슈아 지르크지를 영입한 데에 이어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센터백 마티아스 더리우트와 풀백 누사르 마즈라위까지 데려오면서 순식간에 공수 보강에 성공했다. 따라서 중원 강화가 마지막 과제로 남았다. 카세미로와 사실상 결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세미로를 대신해 오랫동안 코비 마이노와 짝을 맞출 미드필더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찾고 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과 이적 협상이 쉽지 않다. 파리 생제르맹도 1년 전 6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우가르테를 영입한 만큼 최대한 손실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미 큰 이적료를 지출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선수를 포함한 스왑딜 가능성이 불거졌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는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산초와 마누엘 우가르테의 스왑딜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킬리안 음바페의 대체 선수를 아직 영입하지 못했다. 산초뿐만 아니라 마커스 레쉬포드 등 이른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크랙들이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된 바 있다. 반면 우가르테의 입단 동기 이강인은 르아보르전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프리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개막전 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3. 이강인 초비상, 경쟁자 또 추가될 위기, PSG. 이번엔 제2위 아자르, 영입 정조준 오른쪽 화살표. 이미 이적 의사 밝혔어. 프랑스의 레키프는 16일, 한국 시각, PSG는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 리옹의 라얀 체르키를 영입하기 위해 다시 연락을 취했다라고 보도했다. PSG는 이번 여름 킬리안 음바페의 이탈 이후 팀 선수단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PSG가 주목한 선수 중 한 명은 바로 리그앙이 자랑하는 유망주 체르키였다. 2003년생의 유망주 체르키는 지난 2019년 올랭피크 리옹 유소년팀을 거쳐 프로에 데뷔했다. 데뷔 당시 탄탄한 기술과 밸런스를 활용한 드리블로 엄청나게 주목받았다. 양발을 모두 활용하는 능력과 수비를 휘젓는 드리블은 프랑스 릴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킨 에덴 아자르와 비견되기도 했다. 체르키는 데뷔 이후 꾸준히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었다. 2021에서 2022 시즌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2022에서 2023 시즌 다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현재는 PSG 소속 선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리옹의 측면을 책임졌다. 뉴캐슬과 도르트문트, RB 라이프치히 등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여름에는 PSG도 측면과 공격진 보강을 위해 체르키에 주목했다. 레키프는 체르키가 PSG로 이적하고자 하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리옹은 아직 PSG와 합의하지 않았다. PSG는 다시 체르키와 논의를 재개했다. 문제는 존 텍스터와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의 냉랭한 관계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하길 원치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체르키가 이미 6월에 PSG 이적 의사를 밝혔기에 이적을 확정할 수 있다. 체르키는 PSG 유니폼을 입길 고대하고 있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체르키 영입이 성사된다면 이강인으로서는 차기 시즌 주전 여부를 더욱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강인은 이미 중앙 미드필더와 윙어의 각각 주앙 네베스와 데지레 두에가 PSG에 합류하며 경쟁자들이 늘어난 상황이다. 체르키까지 PSG가 영입한다면 모든 포지션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프리시즌을 잘 치러낸 상황이기에 경쟁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PSG가 간절히 원하는 영입이기에 먼저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SG의 이번 여름 적극적인 영입으로 이강인이 활약할 포지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치열해진 경쟁에서 이강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될지도 차기 시즌 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4. 텐하흐가 버린 골키퍼 오른쪽 화살표 보란듯이 무패 우승. 언젠가 맨유로 다시 오고 싶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6일 한국 시간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현 감독인 에릭 텐하흐에게 버림받은 후 올드 트래포드로의 복귀를 암시했다. 라고 보도했다. 맨유는 지난 시즌 안드레 오나나와 알타이 바이은드르를 영입하며 2명의 골키퍼를 영입했다. 다비드 데 헤아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자유 이적 형식으로 팀을 떠났고 1년 동안 백수 신세로 지내다가 최근 피오렌티나와 계약을 체결했다. 마체이 코바르시도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떠나면서 데 헤아만이 골키퍼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체코 국가대표인 코바르시는 레버쿠젠과 4년 계약을 체결했고 레버쿠젠은 맨유에 최대 770만 파운드, 약 134억 원, 위 이적료를 지불했다. 코바르시는 평가가 좋은 골키퍼다. 196cm라는 큰 키에도 좋은 반사신경을 갖고 있는 코바르시는 발밑이 상당히 안정적이기에 빌드업 시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바르시는 데헤아의 뒤를 이어 딘 핸더슨과 맨유의 차기 넘버원을 노리던 골키퍼였지만 텐하흐가 부임한 이후 완벽하게 꼬이게 된다. 그는 결국 맨유에서 주전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스윈던 타운, 버튼 엘비언, 스파르타 프라하에서 임대로 시간을 보냈다. 코바르시는 레버쿠젠으로 완전 이적을 한 뒤 흐라데키에 이어서 세컨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으며 주로 컵 대회와 유로파리그에 주전으로 출전해 레버쿠젠에서 17경기를 뛰며 무패 시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맨유를 떠나자마자 바로 리그 우승 트로피를 획득한 코바르시는 레버쿠젠에 만족하면서도 언젠가는 맨유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 나이에 조국, 친구, 가족 등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라고 밝혔다. 코바르시는 이어서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화가 오면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내게는 어린 시절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나는 그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5년 동안 맨유에 있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골키퍼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졌다. 그 경험에 감사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코바르시는 마지막으로 물론 기복도 있었지만 그것도 인생의 일부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맨유 복귀에 대한 힌트를 남겼다. 코바르는 현재 11월에 35세가 되는 루카스 흐라데키가 언제 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